여러분, 혹시 이런 끔찍한 상상 해보셨나요? 친한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는데 글쎄 그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낸 겁니다. 내 차는 박살나고 이럴 때 과연 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찔한 상황,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시나리오죠? 아니, 운전은 친구가 했는데 왜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죠? 내 보험 약관에는 분명 음주운전은 보상 안 해준다고 쓰여 있는데 그럼 내 보험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망했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약관에 떡하니 음주운전 면책이라고 적혀 있으니 보험사가 당연히 발을 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꽤 다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 문제는 말이죠. 보험회사가 만든 약관과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률이 쾅! 하고 부딪히면서 시작됩니다. 자, 이 화면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보험 약관은 간단해요.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보험금은 못 준다고 딱 잘라 말하죠. 하지만 오른쪽의 법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법은 오직 차주 본인, 즉 당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보험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해요. 바로 이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관과 법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아주 기가 막힌 법적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의 원칙.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쉽게 분리원칙이라고 부를게요.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법은 보험에 엮인 사람들을 그냥 한 묶음, 한 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친구는 친구, 차를 빌려준 당신은 당신, 이렇게 각각을 별개의 사람으로 보고 각자의 잘못을 따로따로 따진다는 뜻이죠. 이 원칙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째, 자동차 보험 하나에 차주인 나와 운전한 친구처럼 여러 사람이 엮여 있죠. 둘째, 그래도 법은 사고가 터졌을 때 각자 뭘 잘못했는지 따로따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셋째, 술 마시고 사고 낸 친구의 그 큰 잘못이 집에서 잠자고 있던 나의 보험 혜택까지 싹 다 날려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법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죄와 그 상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차주의 무죄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판단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원칙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끔찍한 상황에 한번 직접 적용해 볼까요? 운전자와 차주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부분이죠.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당연히 자신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보험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전혀 무관했던 차주는 어떨까요? 직접적인 개인의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차주로서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할 그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 있잖아요. 그 법적, 재정적 책임을 내 보험사가 대신 처리해준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파산 직전에서 구출되는 거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보험사는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그걸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그 청구서가 죄 없는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고를 친 바로 그 음주운전자 친구에게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이거 혹시 음주운전일 때만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 아니야? 라고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보험법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무면허 운전, 심지어 마약 같은 약물을 하고 운전하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도 이 분리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고 친 사람은 보상 못 받지만 억울한 차주는 보호받는 거죠. 더 와닿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저한테 몰래 숨기고 제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다고 쳐요. 그럼 아들은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니까 보험 혜택을 못 받겠죠? 하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부모,
즉 차주인 저의 배상 책임은 보험사가 여전히 처리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가진 진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귀책 없는 곳에 면책 없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당신에게 비난할 만한 잘못이 없다면 보험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법이 음주운전자를 감싸주려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법의 진짜 목적은요, 다른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이, 그 가족이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아주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인 셈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모든 보호를 받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차주인 당신의 결백함이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보험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마 철저하게 조사할 겁니다. 혹시 같은 술자리에 있었나? 친구가 취한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차 키를 넘겨준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만약에 당신이 음주운전을 사실상 방조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다? 그럼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당신도 공범이 되는 거고 보험이라는 방패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법은 여러분의 무고함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방패는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감 있게 행동했을 때만 들 수 있다는 걸요. 결국 법이 당신의 무죄를 보호해줄 수는 있지만 그 무죄를 증명하는 건 바로 당신 자신의 몫이니까요.